혈관은 나이보다 먼저 늙습니다. 오늘 5분 3가지로 혈관 루틴을 시작합니다. 혈압 약 먹고 혈당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관리하라는데 솔직히 복잡하죠. 그런데 82 김영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고 딱 3가지만 꺼냅니다. 미역 한 줌, 도라지 한 토막, 마늘 2쪽. 이게 전부예요. 5분이면 끝나고 특별한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어르신의 계단 오르기를 가볍게 만들었고 밤에 다리가 묵직해서 뒤척이던 날들을 줄여줬습니다. 저는 30년간 식생활과 혈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호선입니다. 대학병원 영양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매일 실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식단표나 비싼 보충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혈관 5분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메모지 하나로 일주일을 관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 식탁에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간을 줄이라는데 싱거우면 밥맛이 없고 기름진 걸 줄이라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 싶고요.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 그 5분의 시간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간을 30% 줄여도 맛을 유지하는 비법은 2분 뒤에 공개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탁에 뭘 올리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영순 어르신은 전남 여수에 사는 82의 평범한 할머니십니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시장을 한 바퀴 더 돌고 싶으셨는데 몇 해 전만 해도 계단 2층이 버거웠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밤에는 다리가 묵직해서 잠을 설치셨죠. 진료실에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약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대요. 내가 집에서 지금 당장 혈관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가의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기구 대신 매일 지속 가능한 작고 단단한 습관을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르신은 답을 부엌에서 찾으셨습니다. 물 끓이는 사이 미역 한 줌을 불리고 도라지 한 토막을 얇게 찢어서 소금에 살짝 주물러 쓴맛을 빼고 마늘 2쪽을 곱게 다져서 작은 접시에 올려두셨어요. 밥상에는 짜지 않은 미역무침과 도라지나물이 자리 잡고 나물 위에는 마늘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그러니까 약 3g 정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데 걸린 시간이 5분 남짓이에요. 특별한 요리 실력도 값비싼 재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오늘도 했다는 작고 확실한 성취가 쌓였고 그 성취가 다음 날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 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숨이 덜 찬다는 걸 문득 느끼셨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을 30% 정도 낮추면서도 맛은 유지하려고 마늘과 해조 다시물로 감칠맛을 보완하셨어요. 점심에는 기름진 반찬이 줄어들고 오후 졸림도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혈관을 돌보고 있다는 마음의 든든함이 컸죠.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는 체념을 조용히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물론 쉬운 날만 있진 않았습니다. 명절엔 간이 센 음식이 반가웠고 비 오는 날엔 뜨끈한 짭짤한 찌개가 당겼어요. 그럴 땐 완벽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한 끼를 과하게 드셨다면 다음 끼니에서 국물은 반만, 따뜻한 물 한 컵, 5분 걷기로 리셋하는 규칙을 세우셨어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유연함이 오히려 오래가게 했습니다. 기록은 복잡하지 않게 냉장고 메모지에 미도마 체크박스를 만들어 표시하셨대요. 일주일을 채우고 나면 손주에게 스티커 칭찬을 받는 재미도 붙으셨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만병통치약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과 진료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부작용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는 혈관 생활 루틴을 하나 더 얻는 이야기예요. 식탁은 매일 열리는 가장 개인적인 치료실이고 부엌은 그 치료실을 준비하는 조제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 질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는 뭘까에 대한 어르신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미역 한 젓가락, 도라지 한 젓가락, 마늘 한 티스푼. 그리고 그 대답을 5분으로 증명하는 삶이 82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김영순 어르신이 매일 식탁에 올리는 그 3가지가 왜 혈관 건강에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 몸을 도와주는 건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포인트 첫 번째, 미역입니다. 염분 의존을 낮추고 포만감을 높이는 핵심 재료예요. 건미역 5g이면 충분합니다. 미역은 해조류라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합니다.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주고 감칠맛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에 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조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고 나트륨 배출도 도와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나 점심 반찬으로 가장 좋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포만감을 주면 간식 욕구가 줄어들거든요.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건미역 기준으로 5g이면 충분합니다. 불리면 작은 국그릇에 3분의 1 정도 양이 나와요.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김영순 어르신처럼 불린 미역을 찬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레몬즙이랑 참기름, 깨소금으로 가볍게 무치세요. 간은 저염 간장을 아주 소량만 쓰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아침 미역 무침을 추가하면서 간장을 30% 정도 덜 쓰셨는데도 만족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간을 30% 줄여도 맛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섭취 빈도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양도 소량으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체안도 있습니다. 미역이 없으면 다시마나 김으로 대체 가능해요. 다시마는 국물 우릴 때, 김은 구워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국에 간을 한 꼬집만 줄이고 미역 무침으로 맛과 포만감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혈관 포인트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식감으로 과식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한 끼 30에서 50g이면 충분해요. 도라지는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사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름진 반찬에 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도라지 사포닌은 전통적으로 기도 점액 조절이나 식욕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는데,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점심 도시락이나 저녁 반찬으로 최적입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와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한 끼에 손바닥 반 정도, 그러니까 약 30에서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얇게 찢어서 소금으로 살짝 주무른 다음 물에 헹궈서 쓴맛을 빼세요. 그 다음 마늘, 참기름, 간장을 소량만 넣어서 무치면 돼요. 맵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약간만 넣으시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점심 도시락에 도라지나물을 한 줌 추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튀김이나 양념류를 선택하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안도 있습니다. 도라지가 없으면 우엉이나 연근으로 대체 가능해요. 우엉은 채 썰어서 볶고 연근은 얇게 썰어서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점심 도시락에 도라지를 더한다면 어떤 반찬과 조합할 때 과식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포인트 세 번째, 마늘입니다. 간을 30% 감량해도 맛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조미료예요.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늘은 강한 향과 풍미 때문에 자연 조미료라고 불립니다.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다지거나 으깨면 향이 더 잘 살아나고요. 일반적으로 마늘은 식사의 만족도와 감칠맛을 높여서 염분 대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쉬운데 대부분 빼먹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다지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딱 2분이면 됩니다.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모든 끼니에 조금씩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국이나 나물에 넣으면 간을 낮춰도 맛이 살아나요.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티스푼 하나 그러니까 약 3g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영순 어르신은 나물에 생마늘을 티스푼 2를 더하셨는데 속이 편안하실 때가 많았대요. 간을 낮춰도 싱겁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생마늘을 곱게 다져서 나물이나 국에 소량만 넣으세요. 만약 속쓰림이 있으시면 올리브유에 약불로 살짝 볶아서 향만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극이 줄어들면서도 풍미는 살아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위염이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이나 형태를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공복에 대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안도 있습니다. 마늘이 부담스러우면 양파나 생강으로 대체 가능해요. 양파는 채 썰어서 볶고 생강은 즙을 내서 소량만 사용하세요. 오늘 반찬에 소금을 30%만 줄이고 마늘 향으로 만족도를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혈관 건강을 위한 3가지 핵심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미역, 도라지, 마늘. 이 3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혈관 5분 루틴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루틴 첫 번째, 염분 리셋 전략입니다. 간을 10%만 낮춰도 일주일 누적 나트륨 섭취가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거 아세요? 감칠맛은 해조 다시물이나 마늘, 식초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염 식단으로 확 바꾸면 만족도가 떨어져서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시는 걸 권장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장이나 액젓은 계량 스푼으로 0.5스푼씩 감량하세요. 그리고 식탁에 레몬 조각을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레몬즙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싱거운 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구체적인 생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간장 1큰술은 약 9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0.5스푼만 줄여도 하루 450mg, 일주일이면 3150mg의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 저녁 레시피에서 간을 어디서 한 꼬집 덜어도 맛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혈관 루틴 두 번째, 5분 순환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을 쓰는 가벼운 움직임이 식사 조절과 맞나야 혈관 체감이 빨라져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면 범위를 줄이시고 의자를 보조로 사용하세요. 통증이 지속되면 바로 중단하시고 상담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2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난간을 꼭 잡으시고요. 점심에는 1분 동안 제자리에서 보행하시고 저녁에는 2분 동안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하루 총 5분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계단 2분 오르내리기는 약 20칼로리를 소모하고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제자리 보행 1분은 심박수를 약간 올려서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종아리 스트레칭 2분은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다음날 아침 다리 부기를 줄여줍니다. 여러분 집 구조에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루틴 세 번째, 수면과 저녁 루틴 다듬기입니다. 늦은 시간에 기름진 식사를 하시면 다음날 부종이나 피로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가볍고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료진 지시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1컵 드시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간식을 드시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밝기를 낮추시고 발목이랑 종아리를 3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 간식을 끊으면 수면 중 소화 부담이 줄어서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는 혈액 점도를 낮춰서 야간 혈전 위험을 줄여주고요. 종아리 마사지 3분은 하지 정맥순환을 도와서 다음날 아침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스마트폰 10분을 스트레칭 10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혈관 루틴 네 번째, 기록과 체크포인트 습관입니다. 수치가 없어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숨이 차는 정도, 오후 졸림, 발이 붓는 정도, 새벽에 목이 마른 정도 같은 거요. 하루 수치에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로 보세요. 냉장고 메모지에 미도마 체크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미역, 도라지, 마늘을 먹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물컵도 6칸으로 나눠서 체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구체적인 생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하루 물 6컵, 그러니까 약 1200ml를 드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리 둘레는 일주일에 1cm만 줄어도 한 달이면 4cm, 이건 내장지방 감소와 직접 연결돼요. 내장지방이 줄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장 달라졌으면 하는 지표 하나를 지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계단 오를 때 숨참인가요? 오후 졸림인가요? 아니면 새벽 갈증인가요? 혈관 루틴 5번째, 가족과 식탁 동맹 맺기입니다. 같은 반찬을 나눠 먹으면 조리 시간이 줄어들고 지속률이 올라가요. 손주 입맛에도 순한 양념이 유리하고요. 가족 중에 알레르기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레시피는 일반용과 저염용 두 가지로 준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염데이로 정해서 가족과 합의하시고요. 장 보러 가실 때 리스트에 해조류랑 뿌리채소를 고정으로 넣으세요. 소스는 소분해서 사용하시면 간 조절이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생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함께 저염 식단을 하면 나트륨 섭취가 평균 20에서 30% 줄어듭니다. 혼자 할 때보다 지속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장보기 리스트에 건강 재료를 고정하면 충동 구매가 줄어서 한 달 식비도 평균 10% 절약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지킬 단 하나의 규칙을 지금 만든다면 무엇일까요?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혈관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분 리셋, 5분 운동, 저녁 루틴, 기록 습관, 가족 동맹.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창한 비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엌에서 보낸 5분, 그리고 식탁의 작은 선택을 이야기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셨죠? 답은 냉장고 문을 열고 미역 한 줌, 도라지 한 토막, 마늘 2쪽을 꺼내는 그 5분 속에 있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밤에 다리가 묵직해서 잠을 설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요?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숨이 덜 차고 손주 안아줄 힘이 생기고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돌아서 활력이 달라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여세요. 미역이 있나요? 도라지는요? 마늘은요? 없으면 내일 장 볼 때 딱 이 3가지만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 끓이는 5분 동안 미역을 불리고 도라지를 찢고 마늘을 다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끼를 과하게 드셨다면 다음 끼니에서 리셋 규칙으로 돌아오면 돼요. 국물은 반만, 따뜻한 물 1컵, 5분 걷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미역 섭취 전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양을 의료진과 상담하시고요.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볶은 마늘로, 생도라지보다는 데친 도라지로 시작하세요.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 상담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약과 진료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미역 1젓가락, 도라지 1젓가락, 마늘 1티스푼으로 혈관을 단단히 다져봅시다. 이 5분이 내일의 계단을 가볍게 하고 다음 달 진료실에서 미소를 짓게 할지 모릅니다. 냉장고 메모지에 미도마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일주일을 채워보세요. 손주에게 스티커 칭찬을 받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가능한 체크리스트 링크를 올려뒀습니다. 냉장고에 붙여서 매일 체크해보세요. 미역, 도라지, 마늘, 물 6컵, 5분 운동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도 같은 링크가 있으니 편하게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시작할 한 가지를 댓글로 선택해주세요. 첫 번째 미역, 두 번째 도라지, 세 번째 마늘.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중에 하나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관절을 지키는 5분 스트레칭과 따뜻한 차 한 잔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과 관절 건강은 함께 가거든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세 가지를 꺼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오늘 저녁 식탁에서 증명해 봅시다. 작은 시작이 오래가는 건강을 만듭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오븐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중에서 뭘 먼저 올려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